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 초청이라는 좀 파격 카드를 제안하면서 문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한반도 평화 외교가 다시 중대한 국면을 맞았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2시쯤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오찬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늘은 오갈까요? 또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제 뭐 두 가지 얘기가 녹을 겁니다. 네. 먼저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는 이번에 방한해서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이러한 올림픽에 남북이 공동 개최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의미들,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드는 대화를 할 테고, 예. 다른 한편에서는 또 우리가 하고 싶은 말도 전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한반도에 추가적인 긴장 완화, 이렇게 해서 평화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와 함께 그런 것을 위해서는 어제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북미 대화라든가 이런 다양한 차원의 대화를 가져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메시지는 뭐 길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지만 예. 짧게 내용을 넣어서 이야기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문 대통령이 조기 북미 대화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이 의미를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는 걸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방북 요청에 대해서 여건을 만들어 나가자 하는 내용 중에 여건을 만들어 나가자의 내용일 겁니다. 예. 그 북미 대화를 조속히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그 빠른 시간에 또 꼭 필수적인 요소로서의 그 북미 대화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예. 그 내용은 결국 그 남북 대화가 의미 있게 진전이 되고 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북핵 문제에 있어서 큰 흐름을 잡아야 된다. 그것은 결국은 북미 대화에서 잡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 북한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북한은 원래 이제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라고 늘 주장해 왔죠. 그래서 그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기본적인 동기가 북미 적대 관계의 산물이다. 그래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게 되면 우리도 핵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그동안 갖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 남쪽을 겨냥한 핵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신년사부터 현재까지 나오는 그 기조는 과거의 북미 대결 구도에서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 구도로 지금 구도를 그렇게 잡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족끼리는 핵과 관계없이 이제 단합해야 된다는 논리를 계속 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배제한 가운데 우리 민족끼리만 얘기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남북관계 축과 북미관계 축이 동시에 돌아가야 이게 이제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조속한 북미 대화를 요청한 것이죠. 예, 북한은 핵을 가진 상황에서 평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는 무조건 비핵화를 우리는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고 나서 정상회담을 갖자 이런 식으로 말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북미 대화도 포함되어 있고 또 비핵화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일단 언급은 그 자리에서는 안 했지만 북한도 이런 부분은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서 과거의 입장에서 변화된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문 대통령의 뜻은 알고 있지 당연히 않을까? 이해를 예, 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네.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우리 정부가 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북한을 초청하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하는 그런 맥락도 다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 우리가 필요한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한 북미 대화를 언급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북핵 평화, 우리가 핵을 갖고 있지만 남북관계 잘하고 주변국하고 잘 지낼 수 있다. 그럼 되지 않느냐? 왜 우리를 압박하고 제재하느냐? 군사훈련은 왜 하느냐? 이게 북한의 메시지인 거고요. 예.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한반도 상황이 언제 또 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 과정에서 북한 핵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예. 그 과정에서 북한이 한국하고는 핵 문제는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과거에 누누이 밝혀왔기 때문에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럼 너희들이 이야기했던 북미 대화 그런 것을 가져보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선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입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대통령의 방북이라든가 그에 앞서서 특사 문제가 이제 제기되고 있기 예.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풀어가야 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북한 매체도 이제 어제 있었던 문 대통령과 북한 고위급 대표관들 간의 만남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뭐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이야기도 담겼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이제 북미 대화와 관련된 대화가 있었다라는 것들은 일절 배제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북미 간의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로 보지 않는 그런 기본 인식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고위 대표단과 특사의 그 동정을 얘기하고 또 친서도 전달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뜻도 전달했다. 그 뜻이라는 것이 이제 방북 요청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방북 요청과 관련된 것들도 사실 북한 매체에서 보도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최고 영도자의 뜻을 구두로 전달했다는 예. 정도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을 방북하도록 초청했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예. 예. 그냥 우회적으로 뜻을 전달했다. 그러니까 특사가 갔다는 것은 뭔가 이제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신년사에 나타난 최고 지도자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와 함께 이제 그 뜻을 전달했다는 그 뜻 속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방북을 요청한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직 그 친서를 보질 못해서 네.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친서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 같고 방북 초청은 구두 메시지로 이렇게 전달한 것이 아닐까 그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친서는 보통 이렇게 비공개로 진행되는 건가 보죠? 그렇죠. 대체로 뭐 외교 문서라든가 친서 이런 부분들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외교 관례이죠. 그렇군요. 네. 예, 이렇게 북한이 비핵화 노력에 반응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로서도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미 접촉도 안 된 상황에서, 뭐 미국도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래서 북미가 언제 만날까? 사실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 것이다 했는데 이거 피했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미국은 북한을 만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타난 거 봐서는 미국도 양보할 그러한 제스처를 보이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왜 김영남을 펜스가 안 만났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데 외교상 그 인정, 리코그니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계속해서 자기들이 핵을 보유하고 있고 핵을 보유한 그러한 지위에서 외교적, 평화적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북한의 대표를 미국의 대표가 만난다는 것은 자칫 해석되면은 미국이 핵 문제에 있어서 양보를 하는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다가 줄 수가 있다. 예. 이럴 경우 미국이 비핵화 공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갖는다. 이러한 계산을 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약간 불편함이 있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결례로도 비춰지거나 하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한미 간에 어떠한 내용이 오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례다 이렇게 단정짓지는 않겠습니다. 예. 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한 불편함을 무릅쓰고 펜스 부통령이 그러한 어떻게 자리를 5분 만에 뜨는 그러한 행동을 한 건데요. 예.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의 그 대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잘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결국에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요구 사항을 다 수용하면서 대화로 견인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근데 반면에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요구 사항을 어떻게 보면 제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도 들어달라고 요청을 해온 과정이었거든요. 예. 이제는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목소리를 듣고 거기서 조율을 한 다음에 특사가 가든지 대통령께서 방북을 하셔서 그 문제까지 풀어내는 그러한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어야지 예.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쫓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짧게 추가로 여쭤보자면요. 그 백악관 측에서 펜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피한 건 아니다.
그러나 북한 측에서 먼저 왔으면 인사를 할 거였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거는 일이 벌어진 이후에 나오는 그냥 의례적인 수사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만남의 여지는 있었던 겁니까? 수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언론에서 펜스 대통령이 피한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속 좁은 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특사 파견부터 이제 정상회담까지 순조롭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사 파견 가능성 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내려올 때는 고위 대표단의 일원이었는데 예. 청와대 들어가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그 들어갔거든요. 깜짝인 거죠? 근데 뭐 계획은 그렇게 세워서 왔을 겁니다. 예, 예. 이제 그 의미는 특사라는 것은 이제 한번 오면 그 또 다시 우리가 이제 답방 형태로 특사를 다시 파견하는 전례들이 있죠. 예. 상호 이 특사 교환이라는 예. 얘기하죠, 보통.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모멘텀을 살려나가겠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다양한 대화들이 보장성원 등이 많은 인원이 내려와서 남북 사이에 여러 갈래의 대화가 지금 진행 중에 있을 겁니다.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의전적인 행사 이외에 실질적인 여러 대화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면 그 내용을 정리한 우리 입장을 가지고 대통령 특사가 다시 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남측의 어떤 입장과 또 이 미국의 우려 사항이라든가 현재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즉 그 김정은 위원장의 본심을 확인하는 절차가 또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벤트는 아닌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고 또 북한의 의지도 확고한데 앞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북미 대화가 예. 지금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랫동안 이제 그 북미 간의 그 갈등 국면이 초기에는 이제 북한이 조건 없는 대화를 얘기했을 때는 미국이 이 비핵화와 관련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야 대화할 수 있다. 네. 그래서 2008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그 육자회담 열지 않았죠. 예. 근데 지금은 북한이 거꾸로 이제 그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비핵화 대화는 없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최대 압박 속에 군사 옵션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미국도 일부 이제 그 관리들 중에서도 대화파들은 몇 개월간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으면 예. 대화 신호를 이해하겠다. 그래서 지금 몇 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한미 군사 연습이 연기돼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만 어떤 정세 관리가 잘 되면 북미 대화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 교수님께서도 특사 파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 시점과 특사 인물은 또 누가 지명이 될까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건 네. 뭐 이제 서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진행되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파견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인 구상을 보면은 4월 달에 연합군사 훈련이 예정돼 있고 그거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또 북미 간의 대화 진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그 이전에 우리가 특사를 보내고 북한을 설득하고 북미 대화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면은 평창올림픽 기간은 저희가 좀 평창올림픽에 이제는 올림픽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지만 평창올림픽이 끝나는 그러니까 패럴림픽하고 한 일주일의 간격이 있는데 예. 그 사이가 가장 적합한 시기가 아닐까. 그때 북한의 의사를 타진해보고 북한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다고 하면은 3월 달에 북미 대화, 그러니까 조건 없는 대화 수준이겠죠. 바로 예. 만나서 뭐 핵 문제가 어떻다, 우리 조건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지금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예.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를 3월 달에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상당히 성공적인 외교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누구를 보낼 것이냐, 그럼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책임 있는 자리, 이때 책임 있는 자리는 남북 관계와 또는 북핵 문제를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에 오늘 오찬을 가진 총리도 괜찮을 방법일 것 같고 또는 뭐 국정원장이라든가 그런 좀 과거의 방식이기 때문에 예. 그렇고 통일부 장관이 간다고 하면은 거기에 외교부 차관이나 그렇죠 평화교섭본부장 핵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분이 이렇게 부대표로 해서 이렇게 같이 가서 그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이번에 북한이 사실 한국에 와서 김여정 특사가 준 메시지는 사실은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구체적인 내용의 진전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과거 입장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 특사가 가서 우리가 해야 될 핵 문제라든가 지속 가능한 평화 문제를 갖다가 풀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적정한 시기에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사람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인 거죠. 예. 그런 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 대표단이 이제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오늘 돌아가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도 한 4번 정도 꽤 많이 강릉과 뭐 평창, 서울을 오가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돌이켜 보았을 때 우리 정부가 이제 북한 대표단이 옴으로써 얻게 된 것과 또 북한 대표단 측이 방남함으로써 얻게 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이제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가를 결정함으로 해서 네.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건 사실이죠. 많은 국가에서 평창 올림픽이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열릴 수 있느냐 그 자체에도 의문을 품는 나라들이 꽤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북한이 이제 참여를 결정함으로 해서 그 부분은 모든 나라들이 안심을 하고 참여를 했고 예. 또 뭐 단일팀 구성이라든가 뭐 공동 그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적 행사를 통해서 일단 남북 사이에는 큰 군사적 충돌은 없을 것 같다 네. 하는 정도의 이제 안심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공존을 얘기하면서부터 이 정세가 지금 이제 풀리곤 있는데. 예. 그 기간이 이제 그 북한 핵의 그 실전 배치, 그러니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의 몇 개월이라고 주장하는 그 기간과 겹치는 기간이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종의 평창 평화, 한시적이고 불안정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 이걸 이제 지속 가능한 평화로 만들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북한에서 고위 대표단이 와서 남북 사이에도 상당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예. 또 이 기회를 통해서 김정은의 그 특사인 김여정의 경우는 아마도 남쪽 정세에서 듣고 본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있는 그대로 전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예. 다른 인사들과 관계 지어 봤을 때 누구보다도 가장 뭐 이 현실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특사가 왔기 때문에 예. 남북 관계의 개선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네. 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 방담으로 사실 김영남 대표 단장보다도 김여정 제1부부장이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제사회의 첫 무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특사로 파견이 된 만큼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외교 무대에서 이름을 올리고 얼굴을 보이는 활동을 해 나갈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특사로 왔고 지금 북한 내에서도 활동이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차관급이라는 그 직책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이미 북한에서 하고 있고 예. 이번에 한국에도 오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활동을 할 건데 지금 외교 무대에서 그런 활동 사실 지금 외교 차원에서 북한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핵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외교 무대에서 뭐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다만 북핵 문제 해결이라든가 남북관계 개선의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면은 그런 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북한이라는 체제의 특성상 어떻게 보면 로얄 패밀리의 그 특권으로서 김정은을 대신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북한 예술단이 강릉에서 공연을 펼쳤고 두 번째 공연을 이제 오늘 7시에 서울에서 펼치지 않습니까? 저는 예매를 했는데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오늘 공연 첫 번째 공연에서는 뭐 우리 그 가요를 많이 부르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공연은 어떻게 또 이루어질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뭐 큰 틀에서는 강릉 공연을 조금 변형하거나 확장하는 정도로 예. 볼 수 있겠죠. 오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첫 번째 공연이요. 뭐 저희는 이제 북한 전문가라서 가끔 북한 공연들을 봐왔는데요. 예. 뭐 매우 이제 남쪽을 의식한 그 곡 선정. 예. 그러니까 대중가요 중에서도 남쪽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선곡을 했고 예. 또 북측의 노래들을 대체로 혁명가요가 많습니다. 뭐 그 내용에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들도 뭐 담가 지도자, 체제 이런 예. 부분이 많은데 뭐 그런 부분에서도 남북 간 협의를 통해서 조율이 이루어졌고 예. 그래서 역시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이 볼 때 남과 북은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일단은
그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서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결국 이제 올림픽이라는 것이 그 정신 자체가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다고 하는데 예. 이번에 이제 그런 예술단들이 아마 다리를 놓는 데 있어서 어떤 기둥 역할을 하겠죠. 예. 그래서 뭐 이것이 과거에도 뭐 있었습니다만 일회성으로 하고 끝날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남북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면 금강산에서도 이런 공연을 볼 수 있고 예. 뭐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정세가 좀 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북한 관련 소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